안녕하십니까. 어지러움을 얘기하는 의사 강홍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난치성 메니에르, 치료하기가 어려운 메니에르가 치료가 더 쉽다. 조금 넌센스 같긴 한데, 난치성 메니에르에는 고실내 겐타마이신 주입술이라는 아주 치료 효과가 높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약한 메니에르에 비해서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지러움을 컨트롤하는 데는 오히려 나은 면이 있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써봤습니다. 많은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메니에르 병이고 너무 힘듭니다. 수술 안 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 많죠. 수술적인 방법이 있죠. 칼을 십적되는 내림프낭 감압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 수술 방법의 치료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런 효과가 없는 치료다, 허구다라고 해서 전혀 수술을 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뭔 소리,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고 또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내림프낭 감압술에 못지않은 실내 겐타마이 주입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화학적 수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각각의 치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니에르 병은 뇌 안에 달팽이관이 소리 듣는 곳, 전정이라고 하는 곳이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곳이죠. 이 안에는 림프액이 이렇게 파란색이 림프액인데 림프액이 차 있는데 이 림프액이 많아지는 병이 메니에르 병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림프액이 생성이 되는데 이 림프액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이 림프액이 빠지는 길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막히거나 해서 이 안쪽에 압이 차게 되는 거죠. 압이 차게 되면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곳에 압이 차니까 신경이 흥분되고 어지러움이 오고 소리 듣는 곳이 전정이니까 청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기중만감 등의 증상들이 오는 것이 메니에르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젠타마이신 주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 고막이고 여기가 중이가 되고 고막을 통해서 이쪽 중이 안에다가 약을 거치를 하게 되면 이 약이 뇌로 흡수가 되는 거죠. 뇌로 흡수가 되면 이쪽에 있는 전정과 전정에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 주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겐타마이신이 무엇인가? 이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메니에르 치료가 되는 이유가 뭔가? 겐타마이신 한번 살펴보면 겐타마이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여러 균에 효과가 있고 심내막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 중에 이독성, 귀에 독성이 있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겐타마이신 주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에 이독성이 있는데 이 안에 내인은 전정과 와우 소리 듣는 달팽이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행스럽게 이 겐타마이신은 소리 듣는 달팽이관의 독성보다는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전정의 독성이 더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정에 있는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유모세포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모세포를 망가뜨리게 되면 내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하여도 어지러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내림프액의 생성이 다크셀, 암세포라고 하는 암세포에서 림프액이 생성이 되는데 이 겐타마이신이 이 암세포를 망가뜨려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원리로 겐타마이신이 메니에르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주사하는 방법은 크게 주사하는 방법, 요즘에는 작게 주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림프낭 감압술의 효과의 보고는 아직도 디베이트가 좀 많긴 하지만 치료 성공률은 내림프낭 감압술보다 오히려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치료를 바로 메니에르 환자들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가? 단점이 청력 저하가 15에서 30% 정도의 청력 저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청력이 정상인 환자에서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내림프낭 감압술은 이거의 단점, 청력 저하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림프낭 감압술도 받으시고 청력이
망가지게 되면 내림프난 감압술도 실의 위험은 많게는 한 1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봤을 때 우리가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내림프난 감압술을 한번 생각해 보겠고, 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겐타마이신의 주사를 치료를 한번 좀 해보시고, 겐타마이신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내림프난 감압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경험상 치료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사 치료 방법의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청력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제가 제안드리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심한 환자분들이죠. 심한 환자분들은 어지러움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이고 응급실을 가야 되고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청력 없어도 됩니다. 어지러움만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를 하고 청력이 저하가 되어도 환자분들은 훨씬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력 저하는 대부분 저용량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완전 소실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약간의 소실은 저도 한 30%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린다면 환자분이 이 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 치료 방법이 알려진 지는 상당히 오래되어 있으나 이 치료 방법의 제한을 받지 못한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당신의 메니에르는 불치병입니다.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해서 완전 좌절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게 되죠. 이 치료 방법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경과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잘 조절이 되지 않으시다 그러시면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의하에 이 치료 방법이 본인에게 적응증이 되는가 상의를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청력이 저하가 되어 있고 어지러움이 심한 메니엘 환자, 적극적으로 이 치료 방법을 해보십시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력이 정상이고 어지러움이 심한 메니엘 환자,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위에 말씀드렸던 내림프난 감압술도 치료 방법의 옵션 중에 하나고, 나는 수술하기가 너무 무서워 주사 방법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험 있으신 선생님과 상의하에 청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메니에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실내 겐타마이신 주입술, 임상에서 제가 경험상으로는 너무나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한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청력 저하까지는 드물다, 우리가 그렇게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회전성 어지러움은 없어지지만 미세한 어지러움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지를 좀 받으시고, 그 미세한 어지러움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인지하시고 이 치료 방법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다. 그래서 메니에르 병으로 고생받고 계신 분들 꼭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